오늘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분양가 상한제가 신규 적용된 지역들입니다. 이 지역에서 재건축이 타격을 입고 그 재건축들이 멈추거나 혹은 정권이 지난 다음에 다시 시작하겠다는 등 이런 반응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영향을 주는 건지 그거를 잠깐 아주 간략화시켜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토지는 우리가 흔히 볼 때는 다 똑같은 땅인데 실제로는 법상은 그 토지마다 할 수 있는 역할이 다 다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주거지역에서도 전용 주거지 있고 일반 주거지역이 있고 준주거지역이 있죠. 그리고 녹지지역이 별도로 있고 공업지역과 상업지역 이런 식으로 토지마다 용도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토지 이용 규제라 그러는데요. 이러한 토지 따라 가지고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전용 주거지에서도 1종 전용 주거지역과 2종 전용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1종과 2종과 3종이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파트라는 것은 여기 지금 2종하고 3종 주거지에서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준주거 지역이라고 보이는데 준주거 지역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상복합이라는 게 들어가죠. 이러한 주거 지역도 용도별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전용 지역인 경우에는 용적률이라는 것을 보시면은 1종 같은 경우는 100% 이하, 2종 같은 경우는 150% 이하가 되어 있죠. 우리가 흔히 아파트를 짓게 되는 일반 주거 지역에서는 2종 같은 경우는 250% 이하, 3종은 300% 이하입니다. 그리고 1종은 200% 이하고요. 이러한 용적률은 항상 찾아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세부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재건축이란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파트를 비롯한 건축물은 두 가지로 딱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건물, 다른 하나는 토지. 그래서 원래는 등기부를 떼보시면 토지 등기부등본과 건물 등기부등본이 나뉘어서 나옵니다. 다만 아파트 같은 집합 건물들은 하나의 등기부등본으로 한꺼번에 뗄 수 있는 것 뿐이죠. 원칙적으로는 나뉘어져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아파트를 볼 때 우리가 세월이 가게 되면은 아파트는 노후화되죠. 근데 그 중에서도 건물 부분은 감가상각이 일어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노후화될수록 낙후되고 점점 쓸모가 없어지죠. 하지만 토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물가 상승에 따라 가지고 혹은 이제 위치라든가 주변 여건 개발에 따라 가지고 그 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과 더불어 가지고 옛날에는 건축 기술이라든가 혹은 당시에는 또 이런 제한이 높아 가지고 건축물을 많이 못 짓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은 일반 주거지역 2종이거나 혹은 3종이라서 250%나 300%까지 지을 수 있는데 옛날에는 다른 규정이 있어 가지고 80%로 아파트를 지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은 용적률의 개념이죠. 용적률이란 거는 토지 면적에 대비해서 건물을 얼마나 지을 수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종 같은 경우 250%까지 지을 수 있다 그러면은 땅이 만평이면 건물은 연면적 2만 5천 평까지 지을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지하 면적은 빠집니다. 이 경우에는. 다시 재건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옛날에 80% 용적률을 맞춰가지고 지은 아파트가 한 30년, 40년이 지나가지고 노후화가 많이 됐다고 가정을 하죠. 지금 그 아파트가 3종 주거지라고 일반 주거지라고 가정을 할게요. 아니면은 제2종 일반 주거지. 제2종 일반 주거지면은 250%까지 지을 수 있죠. 하지만 예전에 80%만 맞춰서 지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집들을 다 허물고 다시 250%까지 지으면은 세배가 약간 넘는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동일평형이라면. 그렇죠.
옛날에 80%인데 지금은 250%니까 83은 24. 3배보다도 약간 더 지을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그 물가가 오르면서 주변 여건이 많이 개발이 되고 이래가지고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기존에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은 자기네 아파트를 허물고 그 땅을 다 내놓으면서 아파트를 3배를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기네가 기존에 살던 만큼 아파트를 빼고도 2배가 남는 거죠. 3배에서 1배는 자기네가 가져갔으니까. 그러면 2배가 남는데 그걸 팔아가지고 자기들이 건물을 부수고 새 집을 짓는 비용으로 충당하는 개념이 바로 재개발입니다. 이때 남은 2배분, 그러니까 한 160%, 170% 부분은 그 부분을 팔아가지고 건축물 다 짓고 분양을 하는데 돈이 충분하거나 남으면은 기존에 살던 사람들은 전혀 돈을 추가로 내지 않고 새 집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시중에 통용되는 가격으로 분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좀 모자라다 그러면은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얼마씩 돈을 내 가지고 그 부분을 메꾸는 거죠. 그거를 분담금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일반 처음에 살던 그 원주민들은 손해보는 게 없느냐, 다 이익만 보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니죠. 손해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처음에 용적률을 80%를 받았으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내가 뭐 100% 이제 비율은 아니지만 내가 30평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지 지분은 0.8로 나눈 30 몇 평 정도를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250%가 되면은 내가 30평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 그러더라도 2.5로 나눠 가지고 뭐 한 10평 좀 넘나요? 그 정도의 대지 지분만 갖게 되는 거죠. 즉 자신의 대지 지분은 현격하게 낮아집니다. 이렇게 자기 땅을 내놓고 아파트를 크게 지어가지고 그 부분을 팔아가지고 나는 새 집을 얻고 시공사는 그 돈으로 공사를 하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높은 금액의 분양을 받는 이제 그런 개념인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존에 살던 사람들은 자기의 땅을 지분을 내놓고 새 집을 얻고 그리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새로 만들어진 아파트를 기존 원주민들보다 비싸게 받으면서 상호 간의 그 차액으로 이 프로젝트를 정산하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서 일반 분양분을 가격을 높게 받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 높게 받지 못하는 부분만큼을 기존의 거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부담이 과해지면은 이제 기존에 살던 사람들은 재개발을 안 하겠다라고 되는 것이고 그게 과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면은 내가 분담금을 좀 더 내서라도 재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다는 의미는 기존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높아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 높아지는 한도가 일반 조합원들이 감당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이 되면은 그 재건축은 무산이 되고 연기되거나 혹은 취소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재건축과 분양가 상한제의 상관관계였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